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강아지 로봇이고 오른쪽이 강아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물과 비생물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 숨 쉰다? 먹는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로봇도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밖에 설명 못 할 것 같아, 지금 수준. 왜? 우리가 아직 그런 과학적인 개념, 용어를 배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 딱 끝나면 이 사진 한 장 딱 보고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는 생물의 공통적인 이런 특성의 입각에서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작년 통합과학 할 때 우리가 세포 소기관 생명 시스템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생물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참이에요, 참. O. 이게 OX 문제라면 O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바이러스? 다음 시간에 합시다. 걔는 일단 제끼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이러스는 왜냐하면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좀 애매하거든. 제끼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단위. 그리고 세포는 기존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생물은 비생물과 다르게 세포라는 그런 단위가 있다. 물론 여러분 세포도 쪼개면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 대답하셨나요? 원소로. 우리 물질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보통 특히 이제 생명체는 CHON이 좀 많습니다. C, 탄소, 수소, 탄소, 질소 같은 게 많고 물론 뭐 비생물, 아까 로봇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생명체는 세포라는 특이한 그 굉장히 고유한 그런 단위가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왼쪽에는 아메바 세포고 오른쪽은 돌고래입니다. 뭐 아메바가 지금 돌고래보다 큰데 얘는 한 1000배 정도 확대한 현미경 사진이에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메바는 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생명체, 그 개체라는 거고 돌고래나 뭐 우리 사람이나 식물들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한 세포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단위는 몇십 조예요. 그러니까 한 60조, 뭐 크게는 1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다 세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이 돌고래는 뭐 이런 다양한 돌고래는 생물보다 덩치가 크니까 세포가 훨씬 더 많겠죠. 얘들은 이런 이제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은 다양한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다세포 생물을 이룬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질대사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화학 반응이 물론 뭐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나죠. 근데 생명체 안에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화학 반응들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물질대사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화작용, 두 번째는 이화작용인데요. 동화의 동은 같을 동자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셨나요? 이는 뭐겠어요? 다를 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동화라는 거는 동화, 같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화는 다르게 된다. 그러면 같게 되려면 합쳐야겠어, 나눠줘야 되겠어? 합쳐야겠지. 이화, 다르게 되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동화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합성이라는 단어를 매치시키세요, 개념적으로. 반대로 이화는 물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걔들은 다 동화작용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용어가 물질대사거든요. 지금 말이 좀 빠르나요? 이게 지금 강의를 한 15분 정도에 끊으려고 사실 앞에 녹화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른 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이렇게 좀 되돌아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온라인 강의 장점이죠. 하여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 물질대사라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물질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만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잖아.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될 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라고도 해요. 자, 그럼 물질이 합성될 때는 얘들이 덩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아져요. 반대로 물질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일 때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여러분 세트로 같이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요게 엽록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물론 엽록체는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동물세포에 다 있죠. 엽록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빛이 보이시나요? 빛, 광. 그렇지, 광, 합성. 뭘 합성해? 포도당을 합성하잖아.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단계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투에 가면, 3학년 때 가면, 이게 완전히 한 단원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자, 아무튼,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이것도 뭐야? 물질대사야. 왜? 몸 안에서 일어나잖아. 화학 반응이잖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일어나요? 세포. 그렇지. 이 포도당 같은 영양소, 산소, 얘들을 가지고 물질을 포도당 막 분해시켜요. 분해시켜서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분해시키니까 이화작용. 얘는 광합성, 합성이니까 뭐야? 동화작용.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 자극은 외부 환경 변화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물은 적절한 반응들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자극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필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인 거지.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건 쉬워. 자, 근데 이제 항상성.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3단원 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항상성이란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의는 항상, 얘들아, always,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 뜻이에요. 외부의 어떤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서 항상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지해야 되는 항목들이 크게 세 가지. 이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세 개야. 체온. 얘들아, 체온 생각해봐.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범위를,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사람 죽어. 고온, 저온 안 되잖아. 체온. 혈당, 맞죠? 혈당이란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예요. 체내 수분량, 마찬가지. 여러분, 물 못 마시면 나중에 이제 말라 죽는겨. 그렇죠? 식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넘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체온이 지금 높아졌어, 내가. 밖에서 축구해서 체온이 높아졌어. 그럼 여러분들 몸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체온을 더 높이려고 하겠어? 체온을 낮추려고 하겠어? 낮추려고 하겠지. 그치? 반대로 추운 날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계속 외부의 어떤 저온 자극을 받아. 그럼 체온이 좀 떨어지겠지? 근데 외부 온도만큼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왜? 몸 안에서 다시 체온을 높이려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에요. 자, 왼쪽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식물이 빛을 향해서 구보자라는 굴광성이라는 특징인데 자극에 대한 반응의 특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물을 마신다. 왜 마시겠어? 내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물론 물을 마시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물론 물을 마신다는 것도 이제 뇌에서 다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근데 내 몸 안에서 만약 내가 물이 없어, 물을 못 먹는 상황이라도 몸 안에서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은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시기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발생은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생장은 그 개체가 태어나서 성체가 되는 과정이 생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정란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정란. 이 수정란에서 이제 출생하기 직전까지, 여기 딱 아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약 10달 동안 있었죠. 그죠? 요때 굉장히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 유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뭐 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눠집니다. 그걸 분화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는 이 세포 분열, 분화 이런 게 일어나서 조직, 기관 같은 걸 형성해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개체가 태어났어. 딱 출생했어. 얼마나 경이로운 이겁니까? 이게 딱 태어났어. 선생님 아직도 그 우리 첫째, 둘째가 딱 태어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 첫째가 딱 태어났을 때 선생님이 그 탯줄 빡 자르고 바스 시키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서 막 그랬는데 둘째도 그랬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애기가 다 세상에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 너무나 축복될 일이야. 근데 태어난 애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컸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 한 3점 몇 킬로 이랬을 거라고.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몸집이 커졌죠. 왜? 세포가 끊임없이 막 많이 분열해가지고 세포수가 늘어난 거예요.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몸집이 커진 이게 생장입니다. 생장. 자, 그 다음 특징은 생식과 유전인데요.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다들 아시죠? 생식. 그리고 이렇게 자손을 만들어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나랑 닮았어. 이게 뭐야? 이게 유전이야. 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거든. 여기서 형질이라는 것은 뭐 유전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쌍꺼풀이 있니 없니, 피부색이 어떠니, 혈액형이 어떠니 뭐 이런 게 다 형질이거든요. 이게 자손에게 전해져요. 왜? 뭐 때문에? 뭐를 주니까 이게 전해지는 거야? 대답해야 돼요. 뭐예요? 유전물질, 즉 DNA죠. 자, 여기 정자, 난자에 뭐가 들어있어? 정자에는 아빠의 DNA가 있어. 난자에는 엄마의 DN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DNA를, 유전물질을 받아서 내가 된 거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님을 닮는 거지. 그게 뭐예요? 유전이에요. 그렇죠? 자, 왼쪽은 집신벌레라는 친구인데, 얘도 이제, 얘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포가 나누어지고 있어.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데, 얘들은 세포 하나가 개체잖아. 즉, 얘들은 세포 분열이고 생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은 무성생식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정자, 난자죠. 그죠? 요거는 유성생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하는 동물들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제 생식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지 몸뚱아리가 나누어지는 거야. 그렇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정자 몇 개 들어갑니까? 난자에? 뭐 2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선생님 쌍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쌍둥이든 나발이 뭐든 다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야. 알겠죠? 단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적응과 진화. 엄청 참 큰 개념인데 우리는 짧게, 진화 같은 경우 생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짧게 그냥 용어만 보겠습니다. 적응이란 생물이 서식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보통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 나 적응이 안 돼. 지금 온라인 수업 적응이 안 돼. 선생님 그럴 수 있지. 하여튼 적응, 변하는 현상이고, 진화는 이 적응을 좀 포함하는 개념인데,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 유전자 풀이 변하고, 그 어떤 자연 선택이 돼서 누구는 도태돼서 없어지고, 누구는 살아남았는데, 또 이게 환경에 맞게 또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종으로 종 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오개념이 되게 많아요. 오개념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쌤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대학원 할 때 이렇게 좀 진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뭐 리처드 도킨스 책도 읽고, 네, 뭐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무성생식이죠 이거. 자, 오류가 됐어요. 그리고 파충류가 됩니다. 중간에 양서리도 있었겠네. 아, 이게 파충류구나. 그 전에 양서리였겠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뭐 재미삼아 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영어 듣기입니다. 마지막에 심슨 와이프가 심슨한테 어떤 얘기를 했죠? 선생님 아무리 들으려도 안 들려.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은 과제 제출할 때 좀 가르쳐줘. 내기에는 그냥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밖에 안 들려. 자, 선생님 왜 이 영상을 준비했느냐? 마지막 코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화는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류가 양서류가 양서류 파충 이게 그냥 이제 지구상에 나타난 출현 순서를 의미하는 거지. 뭐 마치 우리가 선생님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포켓몬스터식 진화. 그러니까 피카츄가 진화해서 라이츄가 되고, 그럼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면 피카츄는 없잖아.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진화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 조상으로부터 종이 분화되는, 가지쳐서 다행히 종이 분화되고 또 그 환경에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면 또 계속 생식과 유전을 통해 자손을 낳아서 유지가 되고 아니면 멸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이 그림처럼, 이 영상처럼 진화가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제 생명과학을 배운다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면 원숭이는 없어야지. 혹은 뭐 우리 중에 뭐 야, 넌 조상이 누구냐? 뭐 김해 김갑니다. 누구냐? 무슨 안경 원숭이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통 조상을 가진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종 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각각 결국은 환경에 선택되는, 자연에 선택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애들은 또 생식과 유전을 통해 또 세대를 유지하고. 근데 그 생식과 유전 활동이 일어나고 세대가 유지되고 세대가 자꾸 이렇게 거듭할수록 자꾸 적응하면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적응과 진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데 여러분 관심이 좀 있고 하는 친구들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화생물학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학자인데 그분의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일단 1강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고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